한국 방위산업의 심장부가 다시 한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던 장거리 레이더 개발이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며 한국 공군의 방공 전략을 뒤흔드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공식 발표되자마자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해외 군사 분석가들까지 즉각 반응을 보였고 미국과 일본의 촉각도 날카롭게 곤두섰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레이더 하나의 완성이 아니라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장거리 탐지, 레이더 보유국의 반열에 정식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레이더는 말 그대로 국가 영공 방어의 첫 관문을 지키는 핵심 무기 체계로 조기 경보 능력의 수준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입니다. 긴 파장을 사용하는 특성상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포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난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의 극소수 국가만이 자체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은 오랫동안 그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 도전해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형 장거리 레이더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기존 성능을 통째로 뒤집는 수준의 도약입니다. 기존보다 탐지거리가 대폭 향상되었고 탐지 확률, 정확도 등 모든 핵심 지표에서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한국방공 식별구역 가장 외곽 기준으로 평가한 시험에서 무려 100% 탐지 성공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내며 한국 공군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개발진은 최신 고출력 반도체 기술, 적용 송신 출력 70%, 증가 안테나, 빔 면적 확대빔 최적화 기술, 고도화 신호처리 알고리즘 재설계 등 레이더의 심장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치다시피 하는 수준의 혁신을 적용했습니다. 이 레이더가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제주도 남쪽 끝에서 카디즈 남서단 끝까지의 거리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약 450km에 달하는 이 광범위한 구역을 새로운 레이더가 완전히 탐지해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제 주변국의 어떤 항적 변화도 놓치지 않을 정도의 감시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주변국의 공군 활동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능 향상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생명선과 직결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가 실전 배치되기까지의 과정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첫 개발을 시작했지만 2014년 시험평가에서 일부 항목이 기준 비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조작 사실까지 드러나 사업이 중단되며 한국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은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개발업체는 문제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2021년 다시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해 기술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개발비 일부를 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 도입, 시험 기준, 재정비 등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재구축되었고 그 결과 이번에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신형 장거리 레이더는 단순히 한국군의 노후 체계를 대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레이더가 앞으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주력 상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합니다. 이미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특히 이집트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공식 협약을 체결해 가장 먼저 이 레이더를 받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전략자산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적 신뢰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신형 장거리 레이더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성능 향상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적 완성도가 기존 한국 방산 체계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넓을수록 전파의 감쇄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종밀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력 효율과 신호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특히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L밴드 레이더는 넓은 공중 감시, 영역을 확보하기에 유리하지만 수많은 간섭 신호를 제거하고 정확한 실시간 추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급 신호 처리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레이더는 이 모든 난제를 하나씩 해결해 실제 작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개발진이 도입한 고출력 반도체 기반 송수신 모듈은 기존 대비 70% 증가한 출력을 유지하면서도 발열과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한반도의 혹한과 혹서라는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일정한 전파 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레이더의 실전 운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안테나 빔 방사 면적을 확대하고 빔 패턴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통해 장거리에서 발생하는 신호 왜곡을 효율적으로 보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국과 유럽 일부 선진국만 확보한 고난도 영역으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국제 방산시장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시험평가 단계에서의 성과는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실제 비행시험과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도 성능 변동률이 최소화되었고 피하식별 장비와의 연동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공군 지휘 통제 체계와 통합되었을 때 실시간 정보 공유 속도와 정확도가 대폭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방공망 전체의 대응 시간이 체감될 정도로 짧아지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장거리 레이더가 포착한 정보가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즉각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변국 항적 변화가 발생해도 몇 초 단위의 지연만으로 바로 대응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번 레이더 개발은 단순히 장거리 경보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공중감시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노후 레이더는 탐지거리와 신뢰성이 낮아 운용 인력이 수시로 보정 작업을 진행해야 했고 장비 간 연동 오류도 잦았지만 신형 레이더는 핵심 구성품의 이중화 설계와 부품 모듈화로 정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신호 처리 장치와 전력 관리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배치해 특정 구성품 고장 시에도 전체 운용이 중단되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레이더의 생존성과 폐쇄망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능 향상으로 인해 한국이 향후 개발 중인 초장거리 레이더 사업에서도 중요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장거리 레이더는 탐지거리 100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술적 도전이 훨씬 크지만 이번 신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설계 경험 주파수 운용 기술 반도체 송수신 모듈 기술은 초장거리 레이더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과 공동개발 협력 체계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형 초장거리 레이더는 단순한 군사 자산을 넘어 전략적 수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한국 주변국들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만으로 탐지거리 450km급 레이더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동북아 감시체계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변국 공군은 한국 방공망이 기존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항적 변화를 포착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는 장거리 전략 자산의 운용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감시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면 주변국의 정찰기, 폭격기, 전략 수송기 등 장거리 항공자산의 비행 패턴과 접근 경로를 재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능 향상이 단순히 감시 범위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국 항공전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수록 한국의 방공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공군 작전 시간 확보가 크게 유리해집니다. 또한 레이더가 제공하는 정밀 데이터는 한국형 요격 체계의 반응 속도 상승으로 연결되며 이는 결국 공중전 대비 태세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한국형 요격 무기들과의 연동성을 고려하면 이번 장거리 레이더는 단순한 눈 역할을 넘어서 전투 체계 전체를 움직이는 두뇌 역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이 이번에 확보한 장거리 감시 기술이 자국의 영공방어 체계 강화에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협력 확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형 장거리 레이더가 혹한, 혹서 해안지형, 산악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넓은 영토와 불규칙한 지형을 동시에 아우르는 감시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은 이들의 요구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집트가 가장 먼저 한국과 공식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레이더 기술은 대부분 국가가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전략 자산이며 기술 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며 한국산 장거리 레이더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국 레이더 기술의 신뢰도가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자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번 협약은 단순한 판매 계약을 넘어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력이 높은 중동 국가들은 최근 공동개발 형태의 무기 사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은 독자 기술 기반이 단단해 이러한 공동개발 모델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일부 중동 국가는 이미 KF-21 블록 3 프로젝트와 연계해 새로운 감시 레이더 기술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유지한 채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한국 방산의 성장 방향성을 크게 넓혀주는 변화입니다. 장거리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복잡했습니다. 특히 2014년 시험평가 조작 사건 이후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심각한 신뢰 위기를 마주해야 했고, 당시 사업 중단 결정은 개발진뿐 아니라 공군 내부에도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레이더 개발 능력 자체를 의심했고, 해외 언론들조차 한국 방산 기술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식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거리 레이더 개발은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로 낙인 찍히며 재개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이후 개발진은 실패 원인을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구조 문제로 판단하고, 시험 기준 재정립 관리, 지침 강화, 핵심, 기술 요소 재검토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시험평가 과정에서 외부 의존도가 높았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검증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재설계되었고, 개발업체 역시 독자적인 품질 보증 라인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이후 재개된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개발비 부담 구조가 크게 바뀐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대부분의 개발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면, 재개된 사업에서는 개발업체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분담의 의미를 넘어 개발업체의 책임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이었고, 결과적으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방위사업청이 내린 이 결정을 두고 한국방산의 체질 개선을 이끈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실패와 재설계가 반복되었고, 특히 고출력 반도체 송수신 모듈 개발은 개발진 사이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꼽혔습니다. 고출력 상태에서 발열을 제어하면서 안정적인 신호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은 한국이 이전까지 본격적으로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핵심 부품은 여러 번의 설계를 거듭해야 했고, 극한 환경 시험에서는 예기치 못한 결함이 발견되어 전체 개발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발진에게는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군 운용 인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기존 노후 레이더는 정비가 까다롭고 고장률이 높아 현장 인력의 부담이 상당히 컸는데, 새로운 레이더 개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품 모듈화, 주요 구성품, 이중화 유지보수, 접근성 개선 등의 요구가 실제 설계 단계에 반영되었고, 이는 신형 레이더가 실전 운용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인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발진은 현장 인력의 피드백이 없었다면 이번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완성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조립형 개발 단계에서 탈피해 독자 연구 개발 중심의 기술, 자립국가로 도약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레이더는 그 상징적인 첫 사례이며, 앞으로 진행될 초장거리 레이더와 차세대 감시체계 개발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확실히 마련된 것입니다. 신형 장거리 레이더가 실제로 한국의 전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기술 발전과 수출 가능성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동북아와 중동이라는 두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이번 개발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방산 강국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레이더와 같은 전략 감시 장비 분야에서는 일부 국가들에 비해 후발주자라는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과는 이러한 인식을 한 번에 뒤집어 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레이더 개발로 주변국의 장거리 항적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패턴, 중국과 러시아 전략 자산의 진입 경로, 일본 항공 전력의 이동 등을 긴 시간 동안 광범위한 범위에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이 스스로 방공 전략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카디즈를 중심으로 한 감시 체계 강화는 한국의 정보 우위 확보뿐 아니라 주변국의 작전 계획을 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공군 관계자들은 이번 레이더가 배치되면 경보 체계가 한 단계 상승해 실전 대응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향후 개발될 초장거리 레이더와 결합되면 한국의 감시 체계는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탐지거리 1000km 이상을 목표로 하는 초장거리 레이더는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 일본 서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영공 방어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전략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면서 핵심 구성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 점은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안보 자립도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은 곧바로 방위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이집트가 한국산 장거리 레이더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도 레이더 공동 개발 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자국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레이더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과 유연한 협력 구조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막 지역에서의 고온 환경, 해안 지역에서의 염분 노출, 도심 지역에서의 전파 간섭 문제 등 각 국가가 겪는 난제를 한국에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역시 이번 개발로 인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출과 협력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데 한국이 직접 개발한 장거리 레이더가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고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간 것은 기술 신뢰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유럽과 비교 가능한 방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일부 국방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이 조만간 레이더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레이더 개발은 한국 내 기술 연구 생태계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고출력 반도체, 인공지능 기반 신호 처리, 알고리즘 전력 효율 설계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가 연계되며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연구기관이 핵심 기술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술 축적을 가능하게 만들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한국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고난도 방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성장의 기반이 될